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하락을 했습니다. 3.81%또 하락을 하였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 주식 못 해먹겠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좀 너무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 체코 수주에 대한 진실, 앞으로 이 주가는 그러면 반등이라는 게 과연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어느 정도 이 체코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인 시각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 싫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나가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래도 부정적인 시각 우리가 좀 알고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대를 볼 수 있는 게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락 마감을 하였고 3.81%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게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 투자너빌리티에 대해서 공시도 나왔었죠. 뭐 공시에서 지금 뭐 확정된 게 없다라고 하면서 또 위기감을 주는 공시가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우선 협상 된 건 맞아요. 그리고 정말 15년 만에 쾌거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결국 계약 협상은 이제 내년 3월에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24조 수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대박 이런 내용들만 듣다 보니까 이게 정부 정책주로서 성공만 하면 진짜 뭐 거의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3월까지 계약이 현재 아직까지는 계약 협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남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내용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24조까지 3기 계약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생각한 것보다 더 적은 계약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또 지금 그 고소건이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현재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딴지를 건 게 이 기술에 대해서 한수원이 우리 기술을 가지고 수출하면 안 된다라면서 미국에 고소를 한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체코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라는 또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체코 수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꼭 수주 뒤에 호재 뒤에 꼭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미리 알았어야 했죠.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더 알려줬어야 했는데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대부분은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지금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만한 구석들이 너무나 또 많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투자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바로 이 합병 이슈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두산 그리고 SK도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이 있었는데 두 기업을 또 비교를 해보니까 SK는 양반이에요. 두산은 진짜 이런 합병을 양아치처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에너빌리티 우리 주주님들이 또 이런 부분에서 화가 난 것도 있고 결국 두산은 여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뭐 IPO다, 유상증자다 이런 이슈들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갑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투자 에너빌리티 근데 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나라 원자력 섹터 하면 또 대장주가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로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한전산업, 한전기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장점과 단점들이 계속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반값, 그리고 중국보다도 낮은 단가, 체코 원전 밑지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극복하고 고사 직전에 몰린 원전 사업을 회복시켜서 우리 산업 전체가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계약이 성사될 경우에 24조 원의 수주에 대한 실적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약속한 60% 이상 현지 기업 참여, 그리고 현지 노동력에 대한 우선 고용, 추가 금융 지원 조건 등을 고려를 하면요. 구매자가 갑인 원전 수주 시장 특성상 실제 한수원에 돌아올 이익은 크지 않다라고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해외 원전 건설 경험이 많은 프랑스보다도 건설 단가가 절반 이상이 낮고 중국보다도 단가가 낮다는 건 가격 경쟁력보다 싼 값에 지어 돌아오는 이익이 적다는 걸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현재 체코 정부가 60억 유로 원전 사업비를 결정했을 뿐 남은 비용 조달 계획은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내용이 나왔고, 여기에 따른 예상 금액보다 앞으로 더 줄어들 여지가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건 이 원전에 대한 섹터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기술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을 종목들을 제외하고 그냥 시장에 대한 시황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에너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관심이 많고 현재 자산시장, 주식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수급들이 쏠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원자력이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 원자력 섹터는 결국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 빼고 그냥 여러 가지 글로벌 시황으로만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체코 원전 수주 이렇게 우리한테 또 기대감을 주고,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런 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마치 15년 만에 현재 우리가 이런 또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쾌거를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사업은 거의 초대박이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계약건이 내년 3월에 있고 계약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고 현재 이런 단가가 낮기 때문에 덤핑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두가 다 알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뭡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왜 팔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떠나자, 그리고 다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지금 자금들이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당한 건 누구다? 개인 투자자만 당했다. 또 심리적으로 지금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건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다음 주의 흐름이 지금 이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체코에 대한 수주를 이미 성공한 만큼 어느 정도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폴란드, 또 여러 가지 루마니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자력 섹터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일정에 앞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을 정리를 해놔야 두산 에너빌리티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손실이 최소화되거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그 조정 끝에 최대한 저점을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상승이 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타점을 우리가 잘 잡고 가고, 거기에 대한 것보다 바로 일정,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기대감이 뜬다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떠한 또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요. 자, 볼게요.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제 산 사람들은 오늘 다시 또 손절로 아마 마무리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42만 주 정도가 손절이 나갔죠. 그 물량들을 외국계 자금들이 다시 받았습니다. 어제 480만 주를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이렇게 순매수로 돌아왔다는 게 항상 이런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주가 하락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바닥 구간을 좀 형성을 하고 박스권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흐름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렇게 한 번 당했는데 그때 가면 또 당하겠냐? 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들 거의 몇십 년 전부터 항상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하지 말고 나스닥 가세요. 저는 나스닥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호재가 나오면은 호재 그대로 올라가는 게 미국 시장이고 기업 실적이 좋으면 기업 실적 그대로 올라가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장기 투자할 만 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예전부터 그렇고 정말 힘든 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이 투자 에너빌리티를 그래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러는 일정 매매에 그래도 집중을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손실을 줄여가거나 다시 한번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란드나 네덜란드, 이 영국이나 루마니아에서도 이런 원전 건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정에 대한 부분을 나올 때 우리가 다 올라왔을 때 사지 말고요. 수주 발표날 사지 말고 제발. 앞으로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일단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꼭 취해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구독자님들과 함께 해 나가고 있고 이전부터도 제가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해 나가고 있고 제가 이런 매도 타점을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손실이 최소화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일정만이라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계획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분명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기회는 있을 겁니다. 세력들은 어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고 오늘의 하락은 그 매도세에 또 실망이 나왔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포기하는 상황이 나오게 만들면 그때부터 주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제가 함께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해 주시고요. 제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파일과 함께 앞으로 그 일정에 대한 매수 타점 여기서 다음 주에도 나올 흐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또 잡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락이 분명 이 큰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말씀드렸던 글로벌적인 섹터의 흐름들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지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은 만들어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시간 타점, 이런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이런 일정 매매에 대한 부분 전략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신 다음에 앞으로 제가 드리는 전략 자료 그리고 제가 함께 보는 관점들을 다 꼭 공유받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칙과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또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매매를 꼭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힘드시겠지만 힘든 와중에 사람들이 좌절을 할 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 그 공포 구간이 저는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최대한 빠르게 아니면 주말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순차적으로 빠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꼭 보내주시고 꼭 도움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불금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제가 또 어떤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주말에 한 번 더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들 분석해 본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